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해요. 칫솔, 치약 확인했고요. 수도꼭지를 틀어요. 잠깐만요. 완벽한 미소를 위해 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드라이 브러싱은 물이나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치아를 닦는 방법이에요. 물은 칫솔의 소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100% 능력치를 발휘할 수 없어요. 뻣뻣한 솔이 치아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칫솔을 잇몸선에서 45도 각도로 잡고 치아를 쓸면서 작고 동그랗게 돌리는 동작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요. 아랫니와 밑니 안쪽과 잇몸을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드라이 브러싱을 다 했다면 물과 치약을 준비하세요. 드라이 브러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서두르지 마세요. 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세요. 화장실에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세요. 양치질을 할 때는 다만 집중하고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드라이 브러싱은 더 오랫동안 칫솔질을 하게 만들어 이를 더 하얗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치약의 신선한 민트 맛은 몇 초 동안 양치질을 한 다음 여러분의 입과 치아가 더 깨끗해졌다는 환상을 줘요. 이게 없다면 박테리아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입안이 느껴지게 되죠. 기계로 치석을 제거하면 불소 이온과 미백 효과가 치아 표면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거예요. 이걸 해봐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루에 칫솔질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류 가방에 칫솔을 넣고 다니면서 점심 식사 30분 후에 하면 돼요. 특히 치아에 얼룩을 남기는 차, 커피, 베리 또는 토마토 소스를 좋아한다면 도움이 돼요. 또 치약 챙기는 걸 잊었거나 세면대가 없는 여행객들에게 아주 편리하죠. 드라이 브러싱 후 일반 구강 청결제나 민트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그 안에 쌓이는 걸 막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솔을 헹구는 걸 잊지 마세요. 솔을 덮지 않고 세운 상태로 건조시키세요. 더 하얀 미소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팁은 100% 천연 딸기 페이스트로 이를 닦는 거예요. 신선한 딸기를 갖고 숟가락으로 으깨보세요.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다소금과 섞고 결과물을 칫솔에 바른 다음 몇 분 동안 이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그런 다음 입을 깨끗이 헹구세요. 에나멜을 보호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딸기는 그 2주 동안 먹어도 돼요. 걱정 마세요. 바나나 껍질에는 치석을 녹여 치아색을 완벽하게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껍질 안쪽으로 치아 양쪽을 문지르고 5분에서 7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이를 닦고 입을 헹궈주세요. 원하는 만큼 자주 반복하세요. 물 반컵에 100% 티트리 오일 5방울을 희석해 매일 양치 후 입안을 헹구면 불과 2주 만에 하얗게 변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효과를 위해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추가로 이를 닦으세요. 하지만 더 자주는 하지 마세요. 레몬즙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100% 유기농 데오드란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잘라 겨드랑이에 문지르기만 하면 돼요. 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는 레몬즙의 구연산에 의해 없어질 거예요. 레몬을 사서 자를 수 없는데 갑자기 이 직접 만든 데오드란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카페에 일반적인 잔에 있는 레몬 웨지를 쓸 수 있어요.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일반 데오드란트 사용 시 옷에 겨드랑이 얼룩을 남긴다면 레몬 주스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과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얼룩에 문질러 옷을 말리기만 하면 돼요. 머리에 열을 가하지 않고도 완벽한 컬을 얻을 수 있어요. 우선 살짝 젖은 머리에 리브인 컨디셔너를 조금 발라요. 그런 다음 섹션으로 나누어 양말 주변에 돌려 감아주세요. 밤새도록 놔두면 다음날 아침에 탄력 있고 부드러운 컬을 한 채로 깰 거예요. 명함이나 신용카드는 눈꺼풀에 아이섀도우를 묻히지 않고 마스카라를 바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카드를 들고 휴지나 세정제로 닦고 눈꺼풀 가장자리에 단단히 놓으세요. 살짝 눌러주세요. 이제 마스카라를 몇 겹 칠할 수 있어요. 카드면을 따라 봉을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하면 눈꺼풀에 여분의 마스카라를 묻히지 않고 모든 속눈썹에 고르게 마스카라를 칠할 수 있어요. 매니큐어를 더 빨리 말리고 싶다면 가장 좋아하는 매니큐어를 바른 후에 손가락 끝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담그세요. 자, 순식간에 손톱이 마를 거예요. 빠른 터치업이 필요할 때 마스카라를 머리카락 뿌리에 사용하세요.
금발로 염색했다면 금색 마스카라를 사서 이 팁을 써보세요. 어두운 머리색의 흰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나 갈색 마스카라로 커버하세요. 적당한 색의 아이섀도우 또한 그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눈썹에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선 젖은 비누를 따라 솔브러쉬를 돌린 다음 보통 젤로 하듯 눈썹을 빗어주세요. 이제 모든 눈썹이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거예요. 수분크림,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그런 다음 매트한 마무리를 위한 파우더. 이 표준 메이크업 순서를 다시 고려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파우더를 약간 넣은 수분크림으로 시작해서 스프레이와 프라이머를 조금 더해주고 일반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화장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운 봄과 여름에도 상쾌하게 유지될 거예요. 정전기로부터 옷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름 7cm 정도의 알루미늄 호일을 몇 개 둥글게 굴려주세요. 보통 3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부드러운 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두드러진 부분들은 눌러주세요. 이제 세탁기, 건조기 콤보가 있거나 별도의 건조기가 있는 화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화장할 때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기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막힌 미용의식과 유행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아름다워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로마인들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화장품과 함께 독성이 있는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화학물질이 해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사였어요. 위험한 화학물질의 혼합이었죠. 이 물질은 붉은 황화수은과 붉은 납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블러쉬로 진사를 발랐어요. 다행히도 고대 그리스인의 여성들은 이 끔찍한 물질에 대한 유기적인 대안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장미꽃잎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한 수은 중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면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 루틴에 추가한 2번째 사악한 성분은 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미용 제품 중 하나였고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되었죠. 클레오파트라를 상상할 때 아마도 극적인 눈 화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콜 아이라이너를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콜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화장품과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콜이 영적이고 의학적인 이점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검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고 확신했죠. 게다가 이집트의 신 호루스와 그의 매 눈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고 악령과 라와 같은 다른 신들의 분노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콜을 아이라이너로 사용하지 않아요. 비록 인도와 같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미백용품을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명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피부가 백목처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납설탕을 의미하는 세루사라고 불리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얼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일부 로마인들은 이 위험한 미백제를 사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필가루였죠. 확실히 훨씬 더 안전한 대안이었어요. 납은 극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피부 파열과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것을 미용 시술에 사용했어요. 염색약으로도 사용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납으로 만든 요리 도구가 장기적으로 중독을 일으켰고 이것이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하얀 피부는 모두가 원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흰 납과 식초를 발랐어요. 이 혼합물은 피부가 벗겨지게 했습니다. 주근깨를 제거하기 위해 납 황산염을 발랐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루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했죠. 피부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갖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결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제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피부 건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무언가를 가리려고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만약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면 눈썹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 눈썹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용 기준의 일부였어요.
프리다 칼로의 상징적인 눈썹처럼 말이죠. 일자 눈썹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하고 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자 눈썹이 없는 여자들은 염소털을 염색해서 눈썹을 이어주는 데 사용했어요. 과거의 미의 기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해 아시아의 몇 가지 전통을 살펴볼게요. 중국의 전족 관습부터 시작해보죠. 중국에서는 작은 발,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작은 발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관습은 약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국은 1912년에 공식적으로 이 관행을 금지했어요. 그렇다면 이 관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신부는 7cm의 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지켜졌고 여성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발을 묶어야 했습니다. 발을 묶는 건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꽉 감아놓은 발의 뼈는 자연적으로 적절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성인의 발은 매우 작고 원래의 발 모양과 달랐죠. 자, 이제 발에서 손으로 이동해요. 패션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기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귀족들은 25cm에 이르는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손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손가락을 쥐거나 머리를 빗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도와줄 하인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특별한 손톱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사고로부터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톱 우리처럼 보여요. 이 손톱 보호대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 주인이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검은 이빨이 유행하던 당시 일본으로 이동해 볼게요. 치아를 검게 만드는 습관은 오하구로라고 불립니다. 성숙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치아를 검게 만드는 이 용액에는 철가루, 식초, 차,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혼합물은 치아에 영구적인 얼룩이나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났다고.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도 습관처럼 머리를 올려 묶고 있을지도 몰라요. 머리가 길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습관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니테일을 하고 자면 포니테일이 머리가 엉키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심지어 견인성 탈모증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몇몇 초기 증상들은 두피에 여드름처럼 보이는 작은 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머리를 꽉 묶고 계속 잠을 잔다면 베개에 훨씬 더 많은 머리카락을 보면서 깰지도 몰라요. 탈모 외에도 견인성 탈모증이 있는 사람은 가려움증, 두피 붉어짐, 그리고 얇은 각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는 걸 멈추고 다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제가 방금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효과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단지 포니테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꽉 맨 똥머리나 따은머리, 심지어 헤어롤을 하고 자는 것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해로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밤에 머리를 푸는 거예요. 낮에 머리를 많이 꾸민다면 밤에는 특히 휴식을 취해줘야 해요. 그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싶다면 실크나 세틴 스카프로 싸거나 수면 모자를 사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동안 가닥이 엉키거나 끊어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몸이나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취침 습관에는 포니테일을 하고 자는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자신들의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무해해 보이는 행동들이 많아요. 저에게 그 목록이 있어요. 와, 놀라워라. 그럼 시작해봅시다. 배고픈 채로 잠들기. 만약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먹지 않는 규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스스로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도 나쁘지만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가득 찬 잠자기 전 간식을 먹는 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줘요. 또 만약 몸이 휴식을 취하기 전에 어떠한 연료도 얻지 못한다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질 거예요. 이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도 어지럽거나 두통으로 깰 수 있어요.
엎드려서 자기. 그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잠자는 자세는 어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대답이 엎드려서 자기라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자세가 최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척수와 허리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데 이게 쉬는 동안 여러분의 근육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척추에 가해지는 이 추가적인 압박감은 다른 신체 부위의 통증이나 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엎드려 자게 되면 밤새 뒤틀린 자세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이 아프게 될 수 있어요. 의사들은 등을 대고 눕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확인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기들을 침대로 가져가면 잠을 잘 못 자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내뿜어지는 블루라이트가 우리를 졸리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늦추거든요. 하지만 기기의 화면을 응시하는 것도 눈에 위협이 돼요. 블루라이트는 망막에 있는 빛에 민감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라면 부담감이 더 심해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에 흔히 하는 행동이죠. 이게 심지어 부분적이거나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젠 아시겠죠? 운동하기. 바쁜 일정과 일상적인 책임으로 인해 여러분에게는 종종 단 한 가지 선택만이 남겨지게 됩니다. 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요. 하지만 몸을 튼튼하고 날씬하게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저 실패를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깨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잠들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몸은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을 덜 생산하게 될 거고 심지어 근육량이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만약 건강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아침 일찍 운동하세요. 스트레칭 안 하기. 하지만 여러분, 취침 시간에 운동하는 걸 피한다고 해서 모든 신체 활동을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벼운 스트레칭은 밤에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근육 경련은 미국에서만 최대 60%의 성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히 무엇 때문에 토마토는 샐러드와 얼굴 모두에 좋습니다. 진짜요. 토마토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각질을 제거하며 심지어 그리 심하지 않은 햇볕에 탄 피부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풍부한 비타민C 덕분에 토마토는 노화 방지 성질도 있어요. 토마토로 만든 얼음을 매일 문지르면 피부가 조여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토마토 소스도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얼굴털은 지저분해 보이고 제거하기에 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가 이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쪽집게로 뽑는 대신 다음 혼합물을 사용해보세요. 2큰술의 토마토 퓨레와 같은 양의 쌀가루에 1큰술의 꿀을 섞으세요. 털에 이 반죽을 바르고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질러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 화이트닝도 도와줍니다. 토마토는 햇볕에 탄 피부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햇볕에 탄 부위를 토마토와 꿀로 문지른 후 15분에서 2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러고 나서 헹구세요. 이 두 성분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항균성 성질이 있어요. 바로 손상된 피부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립스크럽은 종종 작은 패키지에 비싼 값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 설탕 1큰술, 레몬 반큰술, 꿀 반큰술로 집에서 DIY 스크럽을 만들어보세요. 농도가 균일하도록 완전히 잘 섞으세요. 입술에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어떤 립스틱이든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 아이스티에 넣을 수 있어요. 꿀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신 입술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면 됩니다. 더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원한다면 흑설탕을 오트밀로 대체해도 좋아요. 항균 효과를 원한다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더하세요. 다른 좋은 보충제로는 추가 영양 보충을 위한 아몬드 오일, 입술에 약간 분홍빛의 색상을 더하고 싶다면 비트루트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벤더 오일은 머리카락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계절성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샴푸나 헤어 컨디셔너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곧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샴푸병에 직접 오일을 넣지는 마세요. 그러면 오일이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두피에 직접 문지르지도 마세요. 샴푸와 오일을 손바닥에 함께 섞은 후에 사용하세요. 티트리 오일을 샴푸에 첨가하여 천연적인 방법으로 비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알로에베라 주스와 약간의 액체 비타민 E를 함께 섞어서 모근에 직접 바를 수도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평소와 같이 머리를 감으세요. 강황은 DIY 페이스 마스크로 아주 좋아요. 요거트나 우유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강황은 사실 특정 건강 문제에 효과가 좋습니다. 흉터가 희미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특히 여드름 흉터에 좋아요. 민트와 레몬은 차로 완벽하게 어울리지만 넓은 모공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민트가루와 레몬 주스를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모공이 눈에 띄게 넓어진 부위에 발라줍니다. 20분 정도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됩니다. 으깬바나나는 갈라진 발 뒤꿈치에 효과 만점입니다. 바나나 1개를 발 뒤꿈치에 바르고 10분 정도 놔두세요.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구강세척제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구강세척제를 욕조에 붓고 발을 약 45분간 담그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면 발에서 악취도 나지 않을 거예요.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청소하는데 아주 좋아요. 껍질의 안쪽 부분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 정도 잔여물을 얼굴에 남겨두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얼굴이 매끈매끈해질 거예요. 비타민C 부족, 태양 과다 노출, 건조함, 특히 수면 부족은 눈 및 다크서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실러로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글리세린, 장미수, 그리고 레몬즙은 다크서클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리세린 2큰술, 장미수 1큰술, 레몬즙 1큰술을 섞어 화장솜으로 눈 바로 밑에 발라줍니다. 몇 분 동안 그 부위를 마사지한 후 밤사이 그대로 놔두세요. 아침에 헹구세요. 원래 머리카락 색깔이 밝지만 좀 더 가볍게 하려면 탈색을 할 필요는 없어요. 꿀과 계피로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 있고 계피는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백금색 머리카락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 혼합물로 그래도 2톤 정도 더 밝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풍성하고 어두운 머리색을 원한다면 커피 마스크를 써보세요. 진하게 커피를 새로 내려서 머리에 직접 바르세요. 물론 먼저 식혀야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헤어 컨디셔너와 섞어도 됩니다. 코코아도 머리색을 진하게 하는데 효과가 좋아요. 샴푸병 반을 코코아로 채우세요. 머리카락 색이 더 짙어지고 게다가 냄새도 아주 좋아요. 또한 영양 공급에 매우 좋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좀 더 빨리 자라게 해줍니다. 감자는 여드름이 남긴 색소 침착을 밝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간 다음 감자즙을 짜내세요. 즙을 면봉으로 없애고자 하는 색소 침착 부위에 모두 발라주세요. 15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둔 후 찬물로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2번 반복하세요. 어두운 색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호리병 박은 먹을 수도 있고 자연적인 피부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리는 거예요. 호리병 박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즙을 짜냅니다. 장미수를 약간 첨가할 수도 있어요. 혼합물을 얼음틀에 붓고 얼린 후 피부를 상쾌하게 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합니다. 여기에 함유된 아연